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내가 일하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는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만성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찾아온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73%는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노화가 진행 중인 노년층은 같은 질환이더라도 젊은 사람들과 치료에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단명이 같더라도 세심히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느 시점부터는 의학적 판단에서 진단명이나 숫자 나이보다 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다. 이것이 노년내과가 있는 이유다. 숫자 나이가 아닌 노화를 중심에 두고 진료를 하다 보면 젊은 환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는 30대 여성, 치매가 생길 것 같다며 찾아오는 40대 남성, 원인 모를 쇠약감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60대 남성, 숫자 나이에 비해 몸과 마음이 부쩍 나이든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환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삶 어딘가에 뿌리 내린 가속노화 현상을 발견할 때가 많다. 시계는 하루 24시간만 가지만 몸과 마음은 하루에 36시간, 48시간씩 늙어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몸과 마음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균형을 잃는다고 해서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생긴 긴장과 비틀림을 20년, 30년 유지하면 그대로 굳어버린다. 드넓은 사막에서 미세하게 틀어진 방향으로 걷다 보면 처음에는 경로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목적지와 한참 멀어지는 것과 같다. 오랜 시간 건강과 벌어진 간극을 좁히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근본적 해결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불편을 약이나 건강식품, 마사지 등으로 손쉽게 덮으려 할 뿐이다. 그럴수록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불편으로 다름질친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근본적 오류를 이해하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남은 생애에는 편안함을 늘릴 수 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2차, 3차로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요소가 무너져 있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악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광범위한 노력으로 그 원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다. 그 시작이 내재 역량 경영이다. 내재 역량은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내재 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한다. 질병 유무, 혈압, 운동 시간 등 가시적인 건강 지표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마음 챙김, 인생의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삶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한 나이듦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 곧 가속노화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머릿속이 중요한 업무 현안으로 가득 찰 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축적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탐닉하게 되며 운동이나 명상, 독서 같은 휴식 활동은 줄어든다. 장기적으로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낮아지니 더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데도 업무의 성과는 떨어진다. 그 결과 또다시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몸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기 시작한다.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내재 역량 경영은 현재 머릿속을 장악한 문제와 그로 인한 행동이 만드는 가속 노화 사이클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느라 건강한 식사나 최소한의 운동을 하지 못하거나 잠을 억지로 줄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행동들이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목표 달성마저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변화가 시작된다. 블랙홀 같은 가속 노화의 수렁에서 탈출하려면 다면적인 전략을 세워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비결은 더하기가 아닌 덜어내기다. 번뇌와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우리를 현혹하는 건강식품과 보조기구 등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내 몸에 득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바꾸면 소비를 부추기는 자극에도 무뎌진다. 더 높은 안목과 넓은 시각으로 내재 역량을 키우면 사람의 불안과 번뇌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자본주의의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뀌길 바란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성벽과 해자를 만드는 것은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일이다. 요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노화. 실밀기라는 표현이 있다. 어떤 물체를 옮기고 싶을 때 실을 매달아서 당길 수는 있어도 밀 수는 없다는 뜻이다. 나는 노인의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전력을 다해 실밀기만 하고 있다고 느꼈다. 많은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소비만 늘리고 내재 역량은 파괴하고 있다. 돈을 벌고 싶다면서 정작 장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큰 투기에 빠지든 말이다. 더 많은 소비를 통해 더 나은 삶이 이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사, 과학자, 연구자들도 실밀기 같은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흔하다. 전문가의 시각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자신이 주로 연구한 인구 집단의 현상을 조언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구 집단을 관찰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발견하면 잠을 줄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미 잠이 부족한데도 새벽 5시에 일어나려 애쓴다. 무릎 관절염이 우려된다며 달리기가 관절에 해로운 운동이라고 조언하는 의사들. 근력 운동은 목과 허리 디스크에 좋지 않다며 걷기만 하라는 의사들도 있다. 생애 주기를 고려한 조언은 찾아보기 어렵다. 거시적으로 삶을 조망하는 일은 철학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의학과 생물학을 연구하며 노화와 대사를 공부한 나 역시 이런 오류에 빠진 적이 있다. 절식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5년 이상 유지하며 대사 노화와 연관된 수치들은 완벽하게 인지했지만 머리는 맑아지지 않았고 아픈 곳이 늘어나기만 했다. 그제서야 삶의 모든 요소를 살폈고 불필요한 과잉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충분히 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던 어리석음이 몸과 마음을 고장내고 있었다. 운동과 식습관 역시 대사적 측면만 바라본 나머지 실험실의 생쥐처럼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 있었다. 삶을 이루는 도매인 간의 조화 없이 무엇이든 더하기만 하는 실밀기는 가속 노화에 빠진 삶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속 노화에 빠진 삶을 정상화하는 것은 늪에 빠진 무거운 쇠공을 실에 매달아 언덕 위로 끌어올리는 노력과 비슷하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모두가 합심해 실을 꾸준히 잡아당겨야만 쇠공이 움직인다. 사람의 본능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설계된 방식과 도메인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매일매일 한 걸음씩 공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일단 늪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그 앞 언덕에는 부드러운 잔디가 깔려 있어 공을 끌어올리기가 그다지 힘들지 않다. 하지만 잠시 중력을 잃고 실을 놓아버리면 쇠공은 다시 늪을 향해 구르기 시작한다. 본능을 이기려고 평생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노화는 복리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노화의 복리 효과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되면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 일찌감치 찾아오는 치매, 신체 노쇠와 이에 따른 장애 등이다. 그래서 내재 영양 관리를 위한 다면적 노력은 가급적 일찍 시작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고 생활을 개선해 가면서 즐거운 변화를 느껴보라. 지금이 가장 이른 때다.